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나와서 함께 리포트를 살펴보고 차트에 대입도 해보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프레시웨이를 보도록 할게요. CJ 프레시웨이는 도매상과 소매상 모두의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단체 급식이나 골프장 등에서 푸드 서비스를 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큰 피해를 봤다가 최근에는 리오프닝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2020년 말에 함께 기업 분석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외식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기도 있고 해서 더더욱 외식은 꿈도 못 꾸기는 했지만 아기를 재워놓고 나서 6퇴 후에 아내랑 거의 매일 야식 배달을 시켜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배달은 정말 잘 안 먹고 아기를 데리고라도 외식을 하는 빈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간략하게 보면 제목 신인류 식생활 배달에서 다시 외식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제목이에요. 올해 1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고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급식 부문에서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급식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확실히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급식 서비스도 빠르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확진자 감소와 재택근무 축소에 따라서 아무래도 CJ 프레시웨이와 같은 식자재 사업은 지속적으로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애널리스트님께서는 57,000원을 목표 주가로 잡고 계시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죠. 저희가 아마 2020년 말에 이때 투자를 했다가 이때 팔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조정을 깊게 주고 나서 리오프닝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번 디테일하게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보시면 현재 아래에는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위에도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일단 추세가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추세선 상에서 주가가 이 위쪽의 저항선에 더 가까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몰빵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몰빵을 했다가 자칫 이때처럼 이렇게 저항을 받고 아래로 단기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멘탈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봤듯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충분한 종목이지만 단기적인 흐름이 이때처럼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고 해도 한 번에 이 자리에서 다 사시지 마시고 주가가 이 아래에 하단 추세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조금씩 저가 매수로서 사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한 투자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아래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그때 한번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실적을 한번 볼까요? 2020년에 이렇게 코로나로 적자를 기록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렇게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올해 연간 주당 이익 전망치는 3,901원으로 현재 주가는 주당 이익 대비해서 퍼가 10.5배 정도로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하락이 나오면서 이 아래 지지선까지 수렴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기에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구독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한데 유보율도 충분히 높고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이슈로 망하기에는 쉽지 않은 기업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현재 주가도 충분히 저렴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자리니까 기다리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프레시웨이와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외식 경기가 살아나면서 앞으로 실적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죠. 2분기에는 이렇게 수도권, 유흥시장 중심 회복과 가격 인상 효과가 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에 밖에 어디를 가든 저녁에는 술자리를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잠실에 살고 있어서 요즘에 저녁 때 속리단길에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 평일에도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정말 가게마다 손님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화이트진로도 애널리스트 분께서 좋게 보고 계시며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하이트진로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트진로는 이미 진작에 2020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현재는 오히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네요. 2020년 말에 바로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현재는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단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현재는 위에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꺾이면서 다시 하단 지지선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매매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위에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대로 움직이면서 이 하단 지지선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아래에 26,000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조금은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좋네요. 작년에 살짝 꺾였다가 이렇게 올해부터 다시 실적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렇게 1분기 실적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올해 한 주당 이익 전망치는 1,703원으로 현재 퍼 약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거 퍼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퍼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차트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니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분께서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주당 이익 대비해서 퍼가 약 28배 정도 되는 가격이며 앞으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가능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48,000원은 이 전 고점까지 깨고 올라가야 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좋게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래도 차트상 조금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몰빵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을 볼게요. 최근에 백화점들이 리오프닝도 그렇고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투심이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저와 오래 함께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백화점 주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을 아실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1분기 백화점 실적 호조로 컨센서스 상회, 면세점은 회복 지연, 리오프닝 효과로 기존점 성장률 9% 기록했으며 카테고리별로는 명품, 여성, 남성, 패션, 아웃도어 등 의류 쪽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다녀보셨을 텐데 여의도에 새로 생긴 더현대 서울의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3월에 BEP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특히 중국 봉쇄 확산 영향으로 영업 적자 지속 중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개선되어질 여지가 더 있다라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야 이런 부분이 앞으로 풀려나가면서 주가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8,000원으로 목표 퍼는 9배를 적용하셨다고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현대백화점은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백화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월봉상 지난 2011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2015년부터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는데 작년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했고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 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단기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상승 추세에 탄력이 붙게 된다면 정말 큰 상승 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금융 관련 전공을 해서 주위에 투자 분야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 만나서 주식 얘기를 할 때 백화점 주식 얘기를 꺼내면 다들 요즘 대세는 온라인 쇼핑인데 누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해? 백화점 사양산업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말은 그렇게 하고 주말만 되면 백화점이나 몰로 가족 나들이를 가요. 특히나 아기가 있는 집들은 백화점만한 곳이 없다고 육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만 해도 물론 잠실에 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외출만 하면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월드몰에 가고 심지어 저는 아기 때문에 롯데월드 연간 회원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보면 이게 쇼핑뿐만 아니라 요즘 백화점들은 여의도 더현대도 그렇겠지만 그냥 쇼핑 공간보다는 모든 문화가 다 섞여 있는 체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백화점 주식들에 대해서 나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 길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월봉상 큰 차트 그림은 그렇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주봉상 5월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흐름을 상승 쪽으로 돌려놓는 흐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큰 그림상에서는 앞으로 상승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로 타격을 크게 한번 받고 나서는 꾸준하게 실적이 회복을 해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퍼가 8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한번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화점 업종의 종목을 말씀드릴 때 롯데쇼핑도 매번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롯데쇼핑도 올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롯데쇼핑도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롯데쇼핑도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같은 백화점 업종으로 리포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신세계 또한 다른 백화점들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 예상치를 14%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품과 의류 쪽에서 실적 호조를 보였으며 화장품 매출 또한 호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2분기에도 계속해서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4월 달에도 실적이 고성장 중이며 4월 이후부터는 패션 카테고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면세 쪽 또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리포트는 33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는데 함께 차트와 실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과 마찬가지로 주봉상 이렇게 작년 5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경우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 아래에는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이 아래에 형성이 되고 있으며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 위에 지지선까지는 이렇게 수렴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씩 더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신세계도 다른 백화점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현재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는 퍼가 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렴한 주가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천천히 저가 매수 전략으로 모아가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화점과 유통업종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투심이 생각보다 늦게 발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았고 경기 침체 이슈 등으로 인해서 소비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투자자들도 실적 모멘텀에 올라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특히나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워낙 저렴한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만약에 실제 발표치가 기대치에 부합을 하거나 더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강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힘든 시장 안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최대한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